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수칠성 김하연 작가입니다. 우리 합격을 위한 긴 여정을 김하연 작가의 동영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엔 동백꽃의 6회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동영 모의고사 제6회입니다. 61번부터 70번 10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61번 유치권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유치권은 우물의 유물업죠. 우소매저권, 물상대이성,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유치권에는 물상대이성 없습니다. 2번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 동그라미 이 일부에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고 3번 피담원 채권이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 양도와 목적물 인도가 있으면 종된 권리인 유치권도 이전됩니다. 4번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 동그라미 경매할 수 있죠. 단 우선 면제권 없다. 자, 5번 주의합니다. 처음 봅니다.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유치 부동산에 대해서 자, 법원 동그라미 법원이 간이 변제 중단을 허가 동그라미 허가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 이전되는가 물어봤죠. 자, 그럼 동그라미 친 게 법원이 허가했죠. 그럼 이건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행위는 당사자 의사에 따른 것이고 법률 규정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합니다. 당사자가 협의했습니까? 법원이 허가했습니까? 법원이 허가한 것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죠. 따라서 등기 없이 187조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틀린 건 5번입니다. 62번 저당권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저당권 여력은 원칙적으로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다 미칩니다. 2번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 이런 거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근데 정답은 2번인데 몰라도 됩니다. 가끔 이렇게 시험 범위 아닌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주택관리사는 우리보다 시험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주택관리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만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그럼 3번 저당권 여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자 압류 이후 동그라미 압류 이후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동그라미입니다. 차임채권이 과실 저당권은 원래 과실이 미치지 않지만 여기처럼 압류 후 과실에 미칩니다. 4번 자 4번 가로쳐 보세요.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취득한 제3자 괄호 이게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364조죠. 5번 저당권은 자 가로쳐봐요. 그 담보한 채권 엄마랑 분리하여 여기까지 가르치세요. 그다음 타인에게 양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엄마는 가만히 있는데 저당권 아새끼 자식만 집 나갈 수 없죠.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번을 몰랐더라도 다른 게 다 맞았잖아요. 그래서 2번으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63번 사례가 복잡합니다. 갑은 을로부터 돈을 자 빌리면서 동그라미 누가 빌리죠? 누가 빌려요? 갑이죠. 주어가 갑이니까. 그래서 써요. 갑. 빌린 자가 갑, 채무자 갑. 다음 자기 소유의 X토지 동그라미. 누구 소유죠? 갑. 갑이 주어잖아요. 갑 써요. 다음 1번 저당권 동그라미 쳐요. 그럼 누구죠? 을. 갑이 빌리니까 을이죠. 을 써요. 가로 열고 채권 최고의 5억을 설정해 주었고 갑은 다시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X토지에 같은 토지 X토지 동그라미 쳐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쳐요. 2번 근저당권 동그라미 씁니다. 병이 저당권자죠. 가로 열고 채권 최고의 3억을 설정했다. 옳은 겁니다. 1번 병이 2번 근저당권이었죠. 그럼 병이 2번 근저당권에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한 때, 그 다음 경매 신청 시에 선순위 을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되죠?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선순위 을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시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사례를 바꾸니까
또 혼동되죠. 다음 2번 의리 경매 신청하여 그럼 그날 확정되죠. 피담은 채권 자 원본 채권 동그라미 원본 채권이 4억으로 확정되었더라도 다음 이 4억에 대한 확정 후 동그라미 확정 후 발생한 이자 1,000만 원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수 있죠. 왜냐하면 원본 채권이 확정 전에 발생해서요. 확정 후에 발생해서요. 원본 채권은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죠. 동그라미 친 게. 근데 그 원본 채권이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 손해금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됩니다. 그럼 을은 1번 근저당권이라 채권 최고액이 5억이죠. 그러니까 담보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병의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갑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지 동그라미 해지하면 그럼 확정되죠? 그래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병의 피담보 채무는 확정된다. 4번 결산기에 확정된 을 채권이 6억인 경우 갑은 채무자죠. 그럼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해야 되죠. 갑은 뭐 채권 최고의 5억 틀렸죠? 5억이 아니라 채권 전액 6억을 변제해야 을의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정이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병이 확정된 비담보 채권액이 4억이면 그럼 정 동그라미 정이 제3취득자죠. 지금 저당권 있는데 그 토지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갑이 채무자니까 정은 제3취득자. 그럼 정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죠. 그래서 4억이 아니죠. 4억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그 다음 병이래 병의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병은 문제에서 2번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3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5번도 정도 4억이 아니라 3억 최고액 3억만 변제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64번 우리 기출문제 29의 변형입니다. 민법상 계약 성립 옳은 겁니다.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판기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르죠. 불특정 다수인 가능하다. 2번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리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도달 전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번이 격승발. 자, 격 동그라미세요. 격지하간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 동그라미 승낙 통지가 발송한 때입니다. 4번 청약자가 청약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럼 발송할 때는 멀쩡했죠. 그래서 그대로 유효. 그 뒤에 청약 효력이 상실한다. 틀렸습니다. 그대로 유효. 5번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얘가 사설을 끊어요. 그럼 씁니다. 개무시. 청약자가 혼자 뭐라고 짓거렸죠. 그럼 상대방은 개무시하면 돼요. 상대방은 청약자가 한 말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도 계약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개무시하면 된다. 정답은 5번입니다. 65번. 자, 65번 문제 보고 답답하지 않나요? 문제에도 날짜가 많이 있죠. 1, 2, 3, 4, 5에도 날짜가 많이 있죠. 그럼 이 문제 풀고 싶어요. 이렇게 날짜가 문제의 거의 절반을 찾아가죠. 이런 문제 안 풀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시간 남으면 풀어요. 시간 남으면 풉니다. 근데 시간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그러니까 어차피 찍어야 할 문제 이거. 만약에 시간이 남았대. 만약 나는 10분이 남았다. 그럼 그분 이 문제 풀까요? 안 풉니다. 10분이 남을 정도는 이미 60초 넘었다고 내가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뭐하러 귀찮게 이걸 풀어요? 안 풉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안 푸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문제 보고 이렇게 문제가 너무 길거나 날짜가 많이 있잖아요. 풀지 마세요. 근데 우리 연습이라 풀어봅니다. 65번 2020년 3월 2일 동그라미 갑은 을에게 자신의 엑스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뜻과 함께 승낙기간 동그라미 쳐요. 2020년 3월 10일 동그라미 3월 10일로 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이 2020년 3월 4일 동그라미 을에게 도달 동그라미 자, 옳은 겁니다. 1번
청약자 갑은 2020년 3월 10일 오전 0시에 청약을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1번이 맞았네요. 지금 문제에서 승낙기간이 몇 월 며칠이죠? 승낙기간이 3월 10일이죠. 그럼 3월 10일 24시까지 갑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승낙기간 내에는 청약자 갑은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행히 정답이 1번이 있었어요. 근데 1번이 옳은지 확실할 수 없으니까 5번까지 또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제를 2번 읽어서 시간이 오버되는 겁니다. 자, 2번. 을이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년 3월 9일 동그라미 갑에게 도달한 경우, 그러면 승낙기간 내 3월 10일 내에 도달했네요. 그럼 격승발. 지금 격지자죠, 서면. 그러면 발송일날 성립한다. 다음 계약은 2020년 3월 10일이 아니라 발송일이 언제죠? 3월 2일 날 성립한다. 3번. 을이 2020년 3월 12일 계약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이게 내용에 변경을 가했죠. 그러면 이걸 새 청약 볼 수 있죠. 밑에 써요. 새 청약. 그러니까 사선을 끊으시고 결론이 새 청약. 그 다음 그러면 청약자 갑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면 이제 계약 성립할 수 있다. 사선 끊고 그게 새 청약이죠. 그때 갑이 승낙했죠. 그럼 성립할 수 있다. 4번. 을이 2020년 3월 9일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년 3월 11일 갑에게 도달한 경우, 여기까지 사선을 끊어요. 그럼 승낙기간이 문제에서 3월 10일인데 여기는 승낙통지가 3월 11일 도달했죠. 그럼 씁니다. 연차 때 승낙. 이게 연차 때 승낙. 그리고 써요. 이게 새 청약. 연차 때 승낙을 새 청약 볼 수 있죠. 그럼 지금까지 결론이 새 청약이에요. 새 청약. 그래서 그 아래줄 청약자 갑이 1 곧바로 승낙하면 그럼 계약 성립한다죠? 성립한다. 그래서 3번, 4번은 다 새 청약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갑이 승낙하면 둘 다 계약 성립한다. 5번 만약 을이 갑에게 X토지를 2020년 3월 3일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발송하여, 그럼 여기까지 사선을 끊어요. 그럼 이게 교차청약이죠. 자, 문제 첫째 줄에서 문제 3월 1일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 1억 원에 매도하겠다, 팔겠다고 했죠? 이게 청약이죠. 1억에 살래? 청약. 5번은 만일 을이 갑에게 X토지를 2020년 3월 3일 1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서면을 발송했죠. 이것도 청약이죠. 1억 원에 팔래? 그 청약이죠. 이게 교차청약이에요. 청약은 다 도달주의죠. 격승발 아니면 다 도달주의. 그럼 두 청약이 늦게 도달한 날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5번 두 번째 줄에 발송해서 언제 도달했죠? 5번 2020년 3월 6일 도달했다면, 그 문제에서 세 번째 줄에 갑오청약은 3월 4일 을에게 도달했고, 동그라미 5번 두 번째 줄에 이건 언제 도달해요? 3월 6일 도달했다면, 이 도달주의라 둘 중에 늦게 도달한 날 성립합니다. 그래서 5번은 계약은 2020년 3월 6일 늦게 도달한 날 성립한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66번. 갑은 저소유 X토지를 을에게, 매도 동그라미, 매도하기로 약정 동그라미, 약정했는데, 그러니까 매매계약 성립했죠. 그 다음, 인도와 소유권 이주 등이 마치기 전에 X토지가 소실 동그라미. 그럼 계약 성립 후 소실이라 후발적 불능 유효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럼 왜 소실됐는가 봐야겠죠? 1번. X주택이 불가항력, 이게 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불가항력이 뭐예요? 항거할 수 없다. 그럼 씁니다. 예를 들어 태풍. 그러니까 천재지변 같은 건 우리가 항거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 태풍이에요. 써요, 태풍. 그럼 태풍으로 소실된 경우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태풍은 매수인 을 잘못 있나요? 잘못 없죠. 그럼 매수인 을은 돈 줄 필요 없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2번 X주택이 갑 과실로그라미, 그럼 채무자 고의가실 있죠? 그럼 이행불능. 갑 과실로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이행불능에 따라 먼저 해지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처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3번 X주택이 을과실 동그라미. 그럼 우리 채권자 규칙사예요. 을과실로 소실된 경우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을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죠. 그럼 책임져.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4번 동그라미 쳐요. 을의 수령 지체 중 동그라미. 그럼 을 잘못했죠. 그럼 또 책임져. 그래서 3번, 4번 두 개 묶어서 이게 채권자 위험부담, 채권자 위험부담입니다. 다시 4번 을의 수령 지체 중에 X주택이 갑과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 써보세요. 태풍, 예를 들어 태풍. 태풍으로 소실된 경우 그럼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답니다. 정답은 4번이고 5번 을이 이미 대금을 지급했는데 X주택이 다시 불가항력 나왔죠? 써보세요. 태풍. 예를 들어 태풍. 태풍으로 소실된 경우 그럼 을 잘못 없잖아요. 그럼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자기가 지급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7번 동시항변권 설명 옳은 겁니다. 가로 열고 다툼이 있은 판례에 따름 그리고 2021년 공인노무사 변형을 했는데 동그라미 1번에 밑에 점 보여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5번에 점 보여요? 이 점이 있는 걸 제가 변형하고 2, 3, 4는 문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공인노무사 우리 시험 범위보다 더 넓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과 상관없는 걸 제가 변형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재미삼아 점점 찍어봤어요. 그럼 동그라미 1번. 자, 1번 가로칩니다. 첫 번째 가로.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의무 가로. 씁니다. 선이행. 변제하는데 핸드폰 1초 만에 변제되죠. 핸드폰 누르자마자 송금. 두 번째 가로칩니다. 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가로. 씁니다. 후. 등기 말소하는데 며칠 걸리죠. 이게 후에. 그래서 이 두 가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행관계에 있다. 틀렸죠? 앞가로가 선이행, 뒷가로가 후이행. 자, 2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시한 동안 상대방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당사자 의무는 그때부터 동시행관계에 있게 됩니다. 3번. 동시행 항변권에 따른 이행 지체 책임 면제 효력은 그 항변권을 행사 원용하여야 들렸죠. 행사하지 않더라도 생깁니다. 즉 동시행 항변권이 있단 말은 상대방이 이행 제공 안 했어요. 그럼 나도 이행할 필요 없어요. 행사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항변권 존재만으로 절대 이행 지체 없다. 그래서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원용하지 않더라도 항변권 존재만으로 이행 지체 책임이 면제됩니다. 4번 동시항변권은 연계적 항변권으로 여기까지 맞는데 동시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소멸시효는 별개죠. 진행됩니다. 5번 자,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가로칩니다. 첫 번째 가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 가로. 두 번째 가로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 의무 가로. 이 두 가로가 동시에 있는가? 자, 그럼 지금 여기서는 5번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겁니까? 변제하지 못한 겁니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죠. 못했으니까 두 번째 가로에서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 등기를 뺏기는 것이고 목적물도 인도에서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 못했어요. 이때는 동시행 맞습니다. 이때는 동시행이다. 정답은 5번입니다. 68번 갑이 요약자고 을이 낙약자고 병일 수익자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옳은 겁니까? 우리 기출문제 30의 변형입니다. 1번 갑은 가로칩니다.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가로. 다음 자신갑이 기본관계기에서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이행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갑과 을이 했죠. 그러면 대가관계가 부존재하더라도 갑과 을은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대가관계가 부존재하더라도 갑과 을은 약속 지킵니다. 갑은 을에게 채무이행해야 돼요. 그리고 을은 병에게 돈 줘야 된다. 2번 갑과 을 간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자 병에게 동그라미 병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돈을 받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어요.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을은갑에게 청구합니다. 계약도 갑, 원상회복도 갑. 5번, 3번 병이 수익의삽시한 후 갑이 을의 채무불이익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병은 을에게 그 채무불이익으로 자기가 입은 동그라미쳐요 손해배상 동그라미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을이 채무불이익하면 병이 해지할 수 없죠. 해지는 갑이 합니다. 탄병은 을에게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자, 4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자 수익자는 민법 전체에서 보호되는 3자가 아닙니다. 비통착 사강에서도 선의 3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럼 4번 병과 을 간의 계약이 가부착오로 취소 동그라미 취소된 경우 병은 착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보호되는 3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해서 맞았습니다. 민법 전체에서 보호되는 3자입니다. 5번 주의하세요. 수익의삽시한 병은 갑이 아니라 낙약자 을에게 이행 청구하죠. 을이 병에게 돈 주는 거죠. 을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9번 문제가 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넘어가면 돼요. 시간 나면 나중에 푸는 겁니다. 자, 69번. 갑과 을은 갑소유 X토지 동그라미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이게 변리세 변형이죠. 동그라미 1번에 점이 있잖아요. 1번을 제가 변형한 겁니다. 1번 갑과 을이 계약 해지로 인한 동그라미 쳐요. 원상회복 의무 동그라미. 그 원상회복은 누가 하는 거죠? 원상회복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둘 다입니다. 원상회복은 잘잘못을 따진 게 아니에요. 잘못한 채무불이행한 사람이든 잘못하지 않았든 둘 다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그럼 다시 1번 갑과 을이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음으로 반환을 매매대금에 이자 가산해야 되죠.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다 틀렸습니다.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 아니에요. 지연손해금 아니다. 원상회복은 잘잘못 따진 게 아니에요. 이행지체 채무불이행 아닙니다. 부당이득 반환 성질이죠. 부당이득.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든 둘 다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래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서로 다릅니다. 정답 1번이고 그래서 이제 자 동그라미 4번은 내려와요. 4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4번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에 관해서 원인 일부를 제공하였더라도 을이 이를 이유로 가부계약 해지에 따른 동그라미 쳐요. 원상회복 동그라미. 원상회복 청구에 대해서 단 과실상계 동그라미. 과실상계하는 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 언제 적용되죠? 우리가 교통사고에서 과실 6대4, 7대3 나누죠. 왜 나누죠? 손해배상 하려고. 그러니까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적용됩니다. 그럼 방금 전에 과실상계와 원상회복 다르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 원상회복에는 과실상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할 때 적용된다. 그러니까 4번은 맞았고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동그라미 쳐 해지한 후 동그라미 그럼 해치할 수 있죠? 해지한 후에도 을은 착오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다. 해치할 수 있다. 맞았어요. 3번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된 X토지에 대해서 X토지 동그라미 을의 채권자 명이 가압류 동그라미 그럼 지금 채권자가 뭘 가압류했죠? X토지 부동산을 가압류했죠. 그럼 등기했단 말이죠. 부동산을 가압류가 등기해서요. 그 다음 가압류 집행을 마친 경우 갑은 병에 대해서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소급표를 주장할 수 없다 맞았죠. 이게 해제의 3자로 보호된단 말입니다. 해제의 3자로 보호되니까 소급표를 주장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럼 해제의 3자는 등기해야 보호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만약에 채권을 가압류하면 등기 못하니까 보호되지 않은데
여기는 X토지, 부동산을 가압류했죠. 그럼 등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지의 3자로 보호됩니다. 그래서 맞았습니다. 5번. 을이 중도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계약을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그럼 계약 부분 다 임의 규정이라 약정이 다 유효죠.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70법은 반가운 말이 위에 서 있죠. 이건 모두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맞으셨어요. 다 맞았습니다. 제가 문제를 잘못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런 문제가 시험장에서 실제로 한두 개 나오면 좋겠죠. 좋습니다. 근데 또 굳이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모두 정답이지만 여러분 70번을 보고 이게 사실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틀린 게 없거든요. 근데 틀린 걸 찾느니라고 혹시 시간을 2배 소요했을지 몰라요. 2배. 그러니까 결국 모두 정답이 결국 뭐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 자, 풀어볼게요. 70번 매매 일방예약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매매 일방예약은 앞으로 본계약, 이약에 쓰인간 본계약 체결해야 되죠? 따라서 채권계약 맞고 니은 매매 일방예약은 가로쳐 보세요.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가로 그때 매매 이력이 생기는 거죠. 디귿 매매 이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이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매실되어 자 이행물령 동그라미 이행물령이 된 경우에 이약 완결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매매 이야기했는데 부동산이 불타버렸대요. 그럼 매매할 수 없죠? 그래서 디귿도 맞았어요. 리을 이약 완결권 동그라미 이건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이 걸립니다. 제척기간. 그럼 리을 이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자, 가로칩니다. 그 이약이 성립한 날 가로 기산점 맞았고 10년 동그라미 제척기간은 특약이 없는 한 10년의 제척기간 걸리죠.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맞으셔서 모두 정답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좀 잘못 출제해서요. 죄송합니다. 자, 시간에는 61번부터 70번 10문제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10문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